봄과 가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물들이 굉장히 성장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계절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경우에는 화분 가장자리를 손을 팠을 때 물이 없다라고, 한 1cm 정도 깊이까지 팠을 때 물이 없으면 물을 어느 분 같은 경우에는 500ml 줬어요, 한 컵 줬어요 라는 기준이 아니라 물을 한 번 줬을 때 화분 끝까지 내려오게 관수가 될 수 있게 흠뻑 주는 게 한 가지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별로 본다라고 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이 굉장히 많은데, 그 상태에서 물기가 많은 화분에 햇빛이 내리쬐게 되면 그게 사실 화분 안에서 익어버리는 증상이 식물도 느낄 수 있고요. 그런 거를 조금 피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블라인드를 치거나 방충망을 통해서 한번 직광을 걸러서 햇빛을 받는다고 하죠. 블라인드를 치거나 커튼을 쳐서 빛을 조금 피해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공수 습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물이 평소에 뭐 한 3일, 5일 정도에 말랐던 화분이라 하더라도 습도 때문에 더 안 마르는 경우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특히 화분을 조금 파보시고 물기가 없을 때 물을 주시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은 아침 저녁으로 한다고 하면은 저녁에 주셔서 익어버리는 현상을 조금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 오게 되면 사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이 월동이 되는 식물인지 추위에 약한 식물인지를 한번 파악을 하는 게 좋고요. 월동이 안 되는 식물이라고 하면 깜빡하고 있다가 갑자기 추운 겨울이 왔을 때 베란다에서 한 번에 따뜻한 거실로 들어오게 되면은 식물이 또 적응을 못해서 그 상태에서 또 말라버리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들이시거나 아니면은 거실 창문 기준으로 해서 한 일주일씩 다가와서 창문 앞에서 일주일 있다가 창문을 들어와서 일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일주일 뒤에 바꿔주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물주기는 아침에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물이 있는 동안에 햇빛을 조금 받아서 어는 증상을 조금 없애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 가을 같은 경우에는 바람과 통풍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겨울철은 통풍은 일단 조금 막힌다고 보시면 돼요. 모두들 환기는 시키지만 창문이 닫혀 있는 경우에는 통풍이 좀 덜 되고, 그렇게 되면 물주기가 조금 물이 빨리 안 마르는 대신에 바닥에 있는 온풍기를 튼다거나 그 다음에 보일러가 돌아가는 상황에는 또 물마름을 주기 때문에 그때도 물 체크하는 방법이 손가락으로 물 체크해보고 물을 주는 방법. 근데 이제 제가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면 사실은 한번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계를 보기도 했는데 자택에서 하시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뿌리가 가지고 있는 흙 쪽에는 습이 늘 좀 많이 머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갈이 후에 끝나는 옆에 흙이 들어가 있는 공간에 흙 쪽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그 습도계를 사셔가지고 어느 부위에 체크를 해보느냐에 따라서 습도가 다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신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가락을 파보는 그 위치에 식물 화분의 가장자리에 체크를 해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원시적이지만 파보는 방법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흙을 만져보고 물기가 안 느껴졌을 때 주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식물 중에서도 잎이 얇고 이제 물을 한 번 주기를 떨어뜨리면 바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잎을 우수 떨어뜨리거나 바로 죽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는 이제 판매를 할 때 물 받침대를 좀 큰 걸 하셔가지고 저면 관수를 시켜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이틀, 3일 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해외여행 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물을 못 준다 하면 미리 이 친구가 물이 필요할 때 땡길 수 있도록 그 화분 받침대에 물을 받아 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갔다 왔을 때 그래도 물을 필요할 때는 그 물을 땡겨 쓰기 때문에 생명에는 지장 없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저면관수가 좋지는 않아요. 저면관수라는 거 왜 안 좋다고 얘기하냐면 위에서 물을 커피 내림하듯이 물을 저희는 한 번씩 쭉 골고루 주거든요. 그래서 밑에 뿌리 구멍으로 이제 물이 다 나오게 하는 거는 그냥 물이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 흙 안에 있는 가스, 나쁜 가스도 같이 배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면 관수를 항상 하라고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관수를 해주면서 저면 관수는 그렇게 필요시에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옆에 누구한테 부탁을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시는 그렇게 밑에 물을 받아 놓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화분 식재를 할 때 아래쪽에 배수충이라고 해서 흙 위에 아래층에 공간을 남겨두는데요. 배수충이 있는 경우에는 물받침에 바로 물을 고이게 두시면 저면 관수가 되는 건데 화분이 예를 들어서 배수충이 없이 식재가 된 경우에는 받침에 다시 배수충 역할을 해줄 수 있게 뭐 마사라든지 난석을 깔아서 그 배수충 역할을 만들어주고 물을 담궈줘야지 저면 관수가 되고 흙 있는 상태의 저면 관수만 시킨다고 하면은 그거는 다시 익어버리거나 물러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좋은 경우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저는 이제 동생과 같이 결입을 하면서 동생은 식집사, 식물을 돌보고 식물을 이제 매입하고 판매하고 가꾸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저는 이제 수업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테라리움이라는 그 유리 속에 있는 식물 키우는 그 테라리움 수업을 지도사 가정반과 함께 원데이 클래스 그리고 단체 수업 등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체 출강 수업도 가능하고요. 여기로 학교 친구들이 와서 그 덜입에서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은 저희가 간 곳은 이제 유치원이나 노인 요양병원의 임직원들 힐링 체험 수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단체 수업, 학교 학생들 단체 수업으로도 테라리움 수업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이제 블로그나 인스타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 많고요. 손님으로 오셔서 테라리움을 직접 보시고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거를 따서 이제 수업을 나갈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고 테라리움 자격증반 1급, 2급을 취득하시면 한국 테라리움 협회에서 이제 자격증이 주어져요. 그러면 한 분의 강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식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직업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기도 합니다. 저희가 키우고 있는 거를 정말 삽목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농장에 가서 뭐 행인식물 같은 경우는 행인식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농장을 가거나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는 농장을 찾아가서 구입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드닝 클래스를 하고 테라리움 클래스를 하면서 모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이렇게 지금 저희처럼 식물 가게를 이제 부산에서 하고 계시고 광주에서 하고 계시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저희는 제가 단톡방이라는 이제 SNS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로 정보 공유를 하는 거죠. 어디 가면 이 행인식물이 좋다. 자, 어디에는 어떤 식물이 나와 있다. 지방 곳곳, 과천도 가고요, 용인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부산도 가서 물건을 해오고요, 대구도 가고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정해놓지는 않고 갈 때마다 이제 조금씩 요게 괜찮다 싶으면 그쪽 지방을 가서 직접 물건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정보는 이쪽에 개통에 있는 대표님들이 정보 공유를 하면서 저도 이제 아는 부분이 있으면 알려드리고 식물 카페, 식물 가게, 저처럼 하고 있는 가게도 그리고 테라리움 전문 샵도 저는 가보고요. 작년 5월에 제가 일본을 다녀왔었거든요. 테라리움 배우러.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테라리움 클래스를 하시는 곳에 가서 직접 배워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테라리움도 지금 저희는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수업도 준비 중이고요. 이렇게 제가 아무리 테라리움 잘하고 가든을 잘한다고 해도 아직까지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기서 보면서 배워야 할 점도 많고 아직은 저는 하면서도 계속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쁜 곳이 생기고 좀 좋은 곳이 생기면 가서 정보도 보고 공유하고 정보도 얻어오기도 하고 많이 보이는 것도 많이 합니다.
가드닝 클래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가드닝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식물을 처음 키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분갈이도 안 해봤는데 식물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통해서 어쨌건 창업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도 더 공부해서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드닝 클래스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팔로다리움이라고 해서 지금 예전에는 어항에 수족관에 있는 어항을 키우는 역할이었지만 이제 거기에서 조금 단점이 보완돼서 식물과 물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네, 그 수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주로 매일 업로드를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도 같이 겸하고 있으면서 홍보는 따로 막 찾아와서 하진 않고요. 인스타를 보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고요. 테라리움 같은 경우는 인스타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어쨌건 오셔서 본인께서 마음에 드시는 식물을 한번 고르신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단순하게 길거리를 가다가 이 식물이 예뻐라고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식물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고, 특히나 뭐 한번 죽여봤어요, 어려운 식물이에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더 주의사항을 많이 드려서 저희 식물 한번 사가시고 주의사항을 들으신 이후에 한번 보세요, 본인들이 어떻게 키우시고 계시는지라고 하시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조금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려워서 다시 한번 키워볼까요? 라고 하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정말 대품이 돼서 크게 만들어서 분갈이를 하러 오실 때 제일 기쁘고, 그 다음에 직접 오신다고 하시면은 설명을 충분히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와서 경험을 해보시고 식물 키우시면서 그 다음에 본인의 자택에서 조금 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면, 우선 제가 키워봤을 때 물의 영향과 빛의 영향을 가장 안 받는 식물을 추천을 해드려요. 우선 하나만 키워보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흙의 상태를 한번 만져보시고 그 물 주는 방법을 여기서 저희가 설명서와 안내서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 식물이 자라는 거, 새순을 나는 거 보면 다음에 하나를 더 드려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여러 개를 드리지 마시고 한 개 한 개 좀 특성을 알게 되면 쉬운데, 조금 더 내가 이 식물을 잘 키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꼭 그 식물의 자생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식물을 키울 때 이 친구가 어떤 데서 자랐던 식물이구나를 알면 내가 또 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노력을 하니까 키우기가 쉬우실 거예요.